세상 모든 동물이 귀엽고 포근하고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은 정말 괴물 같은 존재들이죠. 말 그대로 압도적인 거대함을 가진 진짜 타이탄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바로 그런 동물들, 카메라에 실제로 포착된 믿기 힘든 초거대 동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2. 니커스. 혹시 농장 근처에서 살아보셨거나 농장에 가본 적이 있다면 소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크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유를 만들 만큼 크고 큰 송아지를 낳고 고기로도 활용되니까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거대한 소를 보려면 니커스라는 소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소는 말 그대로 일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 레이크 프레스턴 지역의 농장주 제프 피어슨이 키운 니커스는 키가 무려 약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는 약 1400kg에 달하는 거대한 수소였습니다. 너무 커서 수출용 고기로도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도축 가공 라인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뜻입니다. 키로만 보면 사람 평균보다도 훨씬 큽니다. 사람 평균 키가 약 180cm라고 보면 니커스는 약 193cm 정도의 키를 가진 셈입니다. 소가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높다? 상상하기 쉽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크기의 소가 존재했고 우리가 이런 기괴할 만큼 거대한 소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매일 볼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19위 코코퍼프. 보통 토끼라고 하면 작고 귀엽고 아이들도 쉽게 안아들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토끼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코퍼프, 대륙 거대 토끼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이 토끼는 실제로 존재하며 사진만 봐도 얼마나 큰지 단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주인이 안아 올리려고 하면 버거워할 정도이니까요. 몸무게만 해도 약 8.4kg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공개됐을 때 코코퍼프는 겨우 2년 반밖에 안 된 어린 토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컸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가족들은 코코퍼프를 그냥 크다는 이유만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집을 임대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결국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다가 거대 토끼종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잘 지낸다는 점 때문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코코퍼프는 처음에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만 지금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SNS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 토끼가 됐습니다. 18위 파키스탄의 거대 독수리. 파키스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붙잡힌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 마을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양쪽으로 잡아 펼친 채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저런 방식은 안전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또 독수리 발에는 끈이 묶여 있어 아마 그걸 이용해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의 독수리인지 영상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화면만으로는 종류를 단정할 수 없어 무리하게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날개 너비와 체구의 크기만 봐도 매우 거대한 독수리라는 건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정도 크기라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드는 종일 가능성이 높죠.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사람들이 이 독수리를 붙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는 점입니다. 날개를 억지로 잡고 있는데도 독수리는 예상만큼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였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영상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후에는 풀어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옳은 행동이니까요. 17위 마라부 황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황새라고 하면 아기의 탄생을 가져다주는 동화 속 새를 떠올리실 겁니다. 길고 하얀 날개를 펼치고 부리에 보자기를 물고 나는 그런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마라부 황새는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크기를 가진 종입니다. 이 새는 성체 기준 몸 높이만 약 150cm, 즉 1.5m에 달합니다. 사람 허리까지 훌쩍 올라오는 크기죠. 새치고는 정말 압도적인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날개 너비입니다. 완전히 날개를 펼치면 무려 약 3.6m 정도에 달합니다. 즉 몸 길이의 2배 이상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보다 더 큰 개체도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마라부 황새는 외형도 독특합니다. 머리와 목에 털이 거의 없고 등은 검은색, 배는 흰색이며 부리가 크고 길고 목에는 큰 핑크색 주머니 같은 조직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와 날개 역시 검은 빛을 띱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비주얼이죠. 놀라운 점은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마라부앙새가 실제로는 독수리처럼 청소동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이나 남겨진 먹거리를 찾아 먹는 거죠. 이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중요한 정리부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거의 무엇이든 삼키려 하기 때문에 괜히 가까이 다가가서 건드릴 만한 새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새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새 목록에 확실히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위, 트라이포드. 이번에는 이 목록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동물, 바로 악어입니다. 종에 따라서는 길이 6m 이상, 무게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까지 나가는 동물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되는 악어는 이름이 특히 독특합니다. 바로 트라이포드, 세 다리로 살아가는 악어입니다. 트라이포드는 무게가 약 1톤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악어인데 놀랍게도 이 악어를 사람이 직접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맨나이트인데 영상을 보면 이 악어가 언제든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이해하면서도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맨나이트도 트라이포드는 평소엔 착하지만 기회만 생기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믿음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이 악어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나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트라이포드는 80에서 90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히 증명하긴 어렵지만 호주 지역에서 관리된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나이입니다. 사실 악어는 종류에 따라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몇십 년은 기본이고 어떤 개체는 100년 가까이 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만큼 사냥에도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먹잇감으로 판단하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트라이포드는 평생을 살아오며 온갖 경험을 다 가진 노련한 헌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15위, 거대 코코넛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가 존재합니다. 작게는 바닷가 모래 위를 돌아다니는 작은 개부터 조개 껍데기나 해초를 집처럼 쓰는 귀여운 개들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쪽 끝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괴물급 개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코코넛개. 육지에 사는 절대적인 괴력의 개입니다. 코코넛개는 다리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90cm, 즉 거의 1m에 가까워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육상 절지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일본 왕거미개가 길이 자체는 더 길지만 그건 팔다리가 길어서 그렇게 보일 뿐 코코넛개처럼 단단한 체구와 완전한 육지 생활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코코넛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순수한 힘입니다. 이 개는 자신의 체중의 약 6배 힘을 낼 수 있는 집게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힘이 사자턱 힘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만 큰 개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동물인 겁니다. 이 힘 덕분에 코코넛개는 육지에서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왕처럼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고 이름은 코코넛개이지만 정작 코코넛만 먹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쥐, 새, 심지어 돼지 새끼까지 공격해서 먹습니다. 나무도 잘 타기 때문에 새를 사냥하러 나무 위로 올라가 붙잡은 새를 집게발로 으깨서 먹는 장면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개는 사람에게도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달려들어 다칠 수도 있으니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코코넛개는 크고 무서운 괴물개라는 이미지 그대로이며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14위, 드래프트 호스. 말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은 원래도 상당히 크고 힘이 센 동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말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농사, 운반, 중장비 역할을 대신하던 시절에는 더 크고 더 강인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품종이 바로 드래프트 호스, 작업용 말이라고 부르는 거대 말들입니다. 근육질 체형, 두꺼운 다리, 묵직한 체구가 특징이며 오래전부터 농업, 목재 운반, 마차 견인 등에 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드래프트 호스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크게 자란 개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이거 합성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영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말 옆에 서 있는데 말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단순히 키뿐 아니라 몸 전체가 넓고 두툼하게 발달해 있어서 실제로 보면 거의 거대한 탑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말은 태어날 때부터 작업과 노동을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교배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의 필요에 따라 힘과 체구를 키워온 말이기에 그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마차 하나를 끄는 건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산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하물며 이런 말을 타고 동네를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만큼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드래프트 호스는 그야말로 힘과 크기가 인간이 만든 방향으로 극대화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거대 수달. 거대 수달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통 수달보다 조금 큰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대략 길이 1m 조금 넘는 귀엽고 장난기 많은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거대 수달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는 동물입니다. 이 종은 몸 길이가 최대 약 180cm, 즉 사람 키만큼 길게 자랍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대 수달은 주로 남아메리카의 강과 습지에서 서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원에서는 보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잘 모르는 종이죠. 문제는 이들이 한때 모피 밀렵 때문에 심각하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수달털이 비싸게 팔리다 보니 과거 수십 년 동안 무분별하게 포획당했습니다. 지금은 보호정책 덕분에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협받는 종입니다. 게다가 서식지가 포함된 아마존 지역은 댐 건설, 오염, 과도한 어획, 개발로 인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면서 자연스레 거대 수달도 위험에 처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직접적인 갈등도 존재합니다. 현지에서는 이 동물을 강이 늑대라고 부르는데 무리지어 행동하고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조차 거대 수달을 위협적이라고 느껴 쫓아내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대 수달 쪽에서도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실제로 보트를 뒤집는 행동을 한 적도 여러 번 기록돼 있습니다. 자기들의 터전을 침범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대 수달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대 수달 무리가 아나콘다를 사냥해 먹은 사례, 심지어 블랙케이먼이라는 큰 악어까지 공격해서 죽인 뒤 45분 동안 천천히 먹은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동물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들은 귀엽게 생겼지만 동시에 물속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12위. 그린 아나콘다. 이번에는 전설적으로 유명한 뱀,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라고 불릴 때 길이가 아니라 무게와 둘레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는 종입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다른 어느 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약 9m, 몸무게는 약 250kg까지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말 그대로 물뱀 형태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콘다는 물에서도 땅에서도 모두 생활할 수 있는 종입니다. 즉 물가 근처에서 이 뱀을 마주치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크게 자라는 건 대부분 암컷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고 더 무겁게 자라며 사냥 능력도 압도적입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성질이 사납다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한 번에 덮치는 사냥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입으로 무는 뒤 거대한 몸으로 감아올려 압착해 상대의 숨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먹이를 제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 크기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체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단순히 큰 뱀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진 뱀입니다. 11위. 골리앗 버드이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거미는 정말 무섭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을 소개해야 하네요. 바로 골리앗 버드이터. 새를 잡아먹는 거미입니다. 골리앗 버드이터는 현존하는 거미 중 체중이 가장 무거운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무게는 약 175g, 다리를 완전히 펼치면 길이가 약 30cm까지 늘어납니다. 즉 사람의 손바닥 2개를 이어붙인 크기 이상의 거미인 셈입니다. 이름이 버드이터라고 붙은 이유도 정말로 새를 사냥해 먹는 장면이 촬영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메라에 새를 잡아먹는 모습이 찍혔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미는 사람에게도 위험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리면 말벌에 쏘인 것 같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독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의 독성은 아니지만 며칠간 고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거미의 다리에는 작은 바늘 같은 털이 있는데 자극을 느끼면 이 털을 사람에게 날려보냅니다. 이 털이 피부에 박히면 심한 가려움과 염증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며칠 동안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들어가면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골리앗 버드이터는 단순히 크기만 큰 거미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로 설계된 거미입니다. 이런 거미를 마주치는 상황만은 누구도 절대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12. 골프장에 나타난 거대 악어.
이번 장면은 악어가 골프를 치는 내용이 아니라 골프장에 악어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202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에타가 지나가던 시기 한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태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골프장을 산책하듯 유유히 걸어다닌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로는 그냥 산책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였고, 촬영된 영상에서도 악어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움직임을 주저하지 않고 여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엄청났습니다. 멀리서도 확인될 정도로 거대한 체구였고 골프카트보다도 커 보일 만큼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왜 골프장으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길이 바뀌었거나 서식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되었거나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사실 이 장면이 골프 경기 중계 도중에 방송됐다면 더 재밌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계진이 지금 7번 홀 선수 대신 악어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골프장에서 이런 손님을 만나는 건 플로리다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9위 거대 박쥐. 뱀파이어나 괴물 이야기 때문에 박쥐는 실제보다 더 무섭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박쥐는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피를 빠는 정도 극히 일부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박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번 장면은 필리핀 군인들이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박쥐를 잡은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영상 속 박쥐는 날개를 펼치면 약 180cm, 즉 사람 평균 키보다도 더 긴 날개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작은 인간형 실루엣처럼 보일 정도죠. 이 정도 크기면 누구라도 놀랄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다고 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대 박쥐는 과일을 먹는 종입니다. 사람과 직접적 충돌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간이 서식지를 침범해 위협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중요한 건 이런 대형 박쥐들은 모든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후, 특정 숲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평범한 생활권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 중 이런 박쥐를 보게 된다면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겁낼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갈 이유도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종이 아니며 존중하고 거리를 지키면 안전한 동물입니다. 8위 바다코끼리. 이번 영상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그냥 거대한 바다코끼리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는 바다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영상 속 바다코끼리는 말 그대로 운동 파트너처럼 트레이너와 동작을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보통 느릿느릿하고 큰 몸 때문에 복잡한 동작을 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놀랍게도 트레이너의 동작을 거의 그대로 따라합니다. 먼저 팔 운동 비슷한 동작, 일종의 푸시업 흉내도 하고 그 다음엔 다리 운동처럼 보이는 동작까지 따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바다코끼리가 그 큰 몸을 들썩이며 실제로 윗몸을 일으키는 건 정말 흔한 광경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처럼 정확한 자세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훈련을 통해 해낸다는 게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바다코끼리는 평균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까지 나가는 동물입니다. 그 정도 체중이면 움직임 자체가 큰 에너지 소모인데 이 정도의 협응 동작을 해낸다는 건 트레이너와의 신뢰가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대체 저 무게로 어떻게 저런 동작이 가능하지? 라며 놀랐던 것도 당연하죠. 이 바다코끼리는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운동을 할 줄 아는 스포츠 바다코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입니다. 7위 카피바라. 카피바라를 처음 보면 이게 설치류가 맞아?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큽니다. 흔히 설치류라고 하면 햄스터, 기니피그 같은 작은 동물을 떠올리지만 카피바라는 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키는 약 60cm, 몸 길이는 약 130cm, 몸무게는 50kg 전후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덩치로만 보면 사람 아이 정도 크기의 설치류인 셈입니다.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강가나 습지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성격이 온순하고 사회성이 좋아 여러 마리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카피바라 여러 마리가 커다란 수박을 둘러싸고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덩치에 비해 행동은 의외로 아주 평화롭고 워터멜론을 앞에 두고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쥐 종류치고 너무 크다며 놀라기도 하지만
그 무덤덤한 성격 때문에 의외로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물론 생태가 특수하고 널찍한 공간과 물가 환경이 필요해 아무 집에서나 키울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카피바라가 SNS에서 귀여움과 여유로움의 상징처럼 인기를 얻는 건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카피바라는 거대한 설치류이지만 성격은 매우 순하고 함께 있을수록 더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6위, 중국 거대 도롱뇽. 이번에는 흔히 보기 힘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물인 중국 거대 도롱뇽입니다. 이 동물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오래된 계통을 가진 마지막 거대 도롱뇽 종입니다. 일반적인 도롱뇽은 크기가 작고 대부분 10에서 20cm 정도죠. 하지만 중국 거대 도롱뇽은 다릅니다. 몸 길이가 최대 약 180cm, 즉 사람 키의 절반 이상까지 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양서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롱뇽은 완전히 수중 생활을 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산지의 계곡, 바위 틈, 혹은 깊은 냇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지대에서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어떤 개체들은 해발 4,000m 이상의 지역에서도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롱뇽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거대 도롱뇽은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불법 포획, 식용 약용 수요 때문에 남획된 영향으로 야생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국제보호기구에서는 이 종을 위급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연구기관과 보호시설들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야생 개체를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거대 도롱뇽은 지구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역사의 증인 같은 생물입니다. 만약 이 종이 사라진다면 단순히 한 동물이 아니라 1억 년 가까운 진화사의 한 장면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보호가 절실한 동물입니다. 5위, 거대 올빼미. 2017년에 촬영된 영상인데 한 남성이 산책하던 중 엄청나게 큰 올빼미를 우연히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올빼미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남자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촬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썩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올빼미는 겉보기와 달리 영역의식이 강하고 자신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올빼미의 발톱은 매우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동물은 물론 사람 피부도 쉽게 긁어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을 정도죠. 즉 마음만 먹으면 영상 속 남자를 단숨에 공격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빼미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남자가 바로 앞까지 다가가는데도 그저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아마 영역 침범만 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였을 겁니다. 다행히 남자도 큰 소리를 내거나 건드리지 않고 영상만 찍은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죠. 조금만 잘못했어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올빼미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야생동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건 위험하다는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4위, 거대 오징어. 이번에는 정말 보기 힘든 생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대왕 오징어. 인간이 실제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심해 생물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분명 존재하지만 평소에는 매우 깊은 심해에 서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영상을 찍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잠수정이나 심해, 촬영 장비를 사용해야 겨우 관찰할 수 있죠. 그런데 2015년 일본에서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약 360cm, 즉 3.6m급 대왕 오징어 한 마리가 직접 항구로 헤엄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누구나 꿈에서나 보던 그 생물을 바로 눈앞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왕 오징어가 스스로 수면 가까이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징어는 비교적 차분하게 항구 주변을 헤엄쳤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기록에 따르면 최대 12에서 15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즉 이 항구에 나타난 개체는 그보다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크기였죠. 만약 전날 항구에 찾아온 오징어가 오늘보다 2배 큰 개체였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훨씬 더 놀라웠을 겁니다. 이 사건은 심해 생물도 가끔은 인간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아주 희귀한 순간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3위, 슈빌스토크. 이번에는 정말 보기 힘든 새를 소개합니다. 바로 슈빌스토크, 흔히 슈빌새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겉모습이 황새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황새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입니다. 슈빌새는
아프리카 동부의 열대 습지, 특히 남수단에서 잠비아에 이르는 넓은 늪지대에서만 서식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도 매우 귀한 편입니다. 슈빌새의 크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키가 최대 약 150cm, 즉 성인 여성 키에 맞먹을 정도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약 7kg 전후지만 외형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이 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부리와 발입니다. 부리는 마치 펠리컨의 부리처럼 커다랗고 넓적하며 위쪽이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한 번에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정도죠. 발과 발가락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가운데 발가락 길이는 약 18cm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가의 진흙 위에 걸쳐 서기 적합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슈빌새는 날개를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새로도 유명합니다. 날개 너비는 크지만 분당 약 150회 정도밖에 날개를 퍼덕이지 않는 느린 비행 스타일을 가지죠. 그 모습이 워낙 독특해서 영상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새 맞아? 싶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슈빌새는 외모가 신비롭고 위험있어 세계적으로 팬층도 많지만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현재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는 중입니다. 슈빌새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은 장면은 정말 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안데스 콘도르. 이번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새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는 지금까지 소개된 그 어떤 대형 조류보다 비행 능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바로 안데스 콘도르입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날개 너비와 몸무게를 합쳐 계산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 가능한 새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죠. 먼저 크기를 보겠습니다. 날개 너비 약 330cm, 즉 3.3m, 몸무게 약 12에서 15kg 전후. 이 정도의 몸집이면 공중에서도 웬만한 동물은 두려워하지 않고 먹이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콘도르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맹금류라고 불립니다. 서식지는 주로 남미 안데스 산맥 일대, 매우 높은 고도에서 생활하며 상승기류를 타고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활공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이 새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이동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긴 날개 너비 덕분에 수십, 수백 미터를 가뿐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동물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크기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사람들이 처음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죠. 날개를 펼친 모습만 봐도 그야말로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 안데스 콘도르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 있는 비행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 장수거북. 대망의 1위는 장수거북. 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바다거북입니다. 장수거북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거북류 중 가장 큰 종이며 몸 길이는 약 210cm, 등의 굴곡까지 포함하면 2.5m 이상 되는 개체도 있습니다. 즉 사람 한 명보다 더 길고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장수거북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크기만이 아닙니다. 보통 거북은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지만 장수거북은 이름 그대로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 가죽처럼 보이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이 유연하고 두꺼운 지방층과 결합돼 심해의 압력과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영어로도 레더백이라고 불립니다. 장수거북은 현재 거북류 중 마지막 남은 종족으로 진화 역사는 무려 1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존재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장수거북이 바다 깊이 약 1200m, 심지어 4000m 이상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몸을 유지하면서도 극한의 깊은 바다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지역에서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파충류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장수거북만의 독특한 생리구조 덕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수거북은 현재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해양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불법 포획, 해변 개발로 인한 산란장소 감소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장수거북이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수거북은 단순히 큰 바다거북이 아니라 수천만 년의 역사를 버텨온 살아있는 고대 생명체이며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수거북 종입니다.